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지의 세계의 눈 24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박동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즐거운 일이 있으신가봐요. 즐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예. 좋은 자세네요. 예. 그러면은 즐겁게 세계의 눈을 진행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내 맘대로 3대 뉴스. 예. 네, 박동진님 맘인 거죠? 예. 제 맘대로 정한 중요한 뉴스. 네. 최근에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3대 뉴스니까 3위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3위는 무엇입니까? 3위는 홍콩 얘긴데요. 홍콩. 예. 홍콩 네. 청년들 사상 초유, 반나절의 반란, 여론 나뉘고 전국 파문,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기사 제목이에요? 이 기사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예, 뭐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일전에 그 홍콩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은 제국주의 세력의 농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약간 진정한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 시위라고 보기에는 뭔가 약간 거리가 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어떤 게 나타났나요? 이 이른바 홍콩 반환, 영국이 중국의 홍콩 반환을 한 게 7월 1일이래요. 22주년이 됐는데, 네. 그날에 큰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7월 1일 예. 에 큰 시위가 있었다. 예. 네.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범죄 인도 조례 철폐를 홍콩 정부와 중국 당국에 요구하면서 투신해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또 화가 난 시민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인 홍콩 입법회를 점거하고 홍콩 자치구의 상징기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칠하고 그런 시위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네요.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의 지형이 좀 미묘해요. 어떻습니까? 일단 꼭 지지할 수는 없다, 이 시위를. 그런 입장이고요. 네. 일단 입법회를 점거했단 말이죠. 네. 국회를 점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홍콩기를 검은색 페인트를 칠했어요. 칠하고 그 자리에 넣은 게 유니언잭 같은 거죠. 네. 옛 영국이 통치하던 시기의 깃발을 거기 넣고 우리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젊은 무리들이 그 입법회를 점거했다. 왜 이 시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시위의 본질을 자꾸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제국주의 세력의 농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보이고 있다. 개입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기가 따로 있는가 봐요. 예, 그 올림픽에도 흔히 등장해요. 꽃 모양. 예, 홍콩 특별자치구 상징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깃발 자체를 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 학생들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 큰 호응이 없는 상황인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주최 측 추산 집회 인원이 이 100만을 돌파해서 어느 때 200만 명도 넘었다고 했는데, 네. 입법회 시위가 있었을 때는 55만 명,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네. 55만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것만 봐도 이렇게 좀 막 나간 이 시위대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55만 명이면은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예. 과거에 비해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입법회를 점거한다거나 유니언잭을 다시 들고 이런 거에 대한 반발감이 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으네요. 한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입법회를 점거한 이 대학생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거 중국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많은데 왜 이 깃발을 칠한 자리에 왜 유니언잭이 들어갔냐, 그 본질을 좀 더 한 번 더 들여다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뉴스를 다시 골라봤습니다. 네. 예. 이게 3위 뉴스였고요. 예, 3위죠. 네. 다음 2위는 무엇입니까? 2위는 미국에서 나온 북핵 동결론입니다. 북핵 동결론이 나왔다. 예.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녹화하는 7월 3일에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로 북한 지역 판문점으로 넘어가려는 그 발이 한 발짝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을 네. 트위터에 아무 말 없이 자랑스럽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따져보죠. 네. 지난 주말에 예. 엄청난 이제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예. 생겼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 최근에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유력 일간지에서 네. 미 정부 당국에서 그동안 없었던 그 북이 제기하는 새로운 셈법에 해당하는 북핵 동결론이 이야기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예. 지금은 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설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뉴욕타임즈가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판문점 3자 상봉이 있었을 때 네. 보면은 비건하고 폼페이오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 그 메파 네오콘의 그 상징적인 존재 누구냐? 볼턴. 볼턴은 뜬금없이 몽골에 가 있었다는 거죠. 몽골? 예, 몽골이요. 왜 몽골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네. 대북 접근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볼턴을 배제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볼턴은 반발했어요. 우리 NSC 국가안보회의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논의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진짜 들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죠. 따돌렸으면 그쵸? 그죠. 예, 따돌렸으면 몰랐겠죠. 네, 이거 노골적으로 일부러 따돌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으네요. 일단 미 정부에서는 이 북핵 동결론에 대해서 살짝 발을 뺀 것 같이 보여요. 일단 이 반응에 대해서 비건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죠. 네. 처음에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 북핵 동결론은 완전한 추측이고 현재로서는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고 했고 미 국무부에서도 그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미국의 한 매체에서 비건 대표가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의 전용기를 타고 기자들한테 했던 오프 더 레코드 비공개 브리핑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걸 보면은 좀 더 확실해 보이는데 비건이 한 얘기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완전 동결 또 평양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핵동결이라는 말까지 쓰진 않았어요. 약간 애매하게 표현했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 완전 동결. 이 대량 살상 무기의 폭을 넓혀보면 그게 핵 무기도 될 수 있죠. 핵 무기 인정을 묵시적으로 하되 더 이상 생산하지 말아달라. 네. 그런 요구가 미국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욕타임즈가 아무 근거 없이 괜히 말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애초에 그런 굉장히 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보도 자체가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일부 흘려가지고 야 우리 이거 아직 연예인 어떤지 잘 모르겠고 반발도 있으니까 간 보게 좀 도와줘 해가지고 흘려가지고 간을 보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환한 웃음을 띠면서 나왔죠. 앞으로 2-3주 안에 실무급 회담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북핵 동결로 새로운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8월 안에 뭔가가 나올 겁니다. 크게. 예. 네. 실무회담이 어쨌든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찾았는지 예. 숙제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 주제죠. 네. 대망의 내 맘대로 3대 뉴스 1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 2위와 관련된 건데요. 네. 남북미 판문점 3자 정상회동으로 폭망한 G20 아베. 네. 입니다. 예. 아베 G20이 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인식에서 뭔가 흐려지고 있죠. 네. 예. 이거 관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네.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일본 뉴스를 보는데 일본 담당 기자. 예, 그렇죠. 제가 일본 담당 기자죠. 네. 거기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베 총리의 G20 퍼포먼스 깨부순 조미 전격 정상회담. 이런 말이 일본에서 나온 건가요? 네, 나온 거예요.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네. 이 G20을 계기로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아베의 야망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일본 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베 총리가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 망했다. 폭망했습니다. 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이번 오사카 G20은 일본에게 안 좋은 의미로 역대급 G20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위장국이 일본이었고 그걸 총괄하는 게 아베 총리였는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게 드러납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이 G20이 6월 28일, 29일 있었는데 그 한 달 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단 말이죠. 네, 뭐 스모도 보고 같이. 맞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이름을 일단 스모 우승컵을 이렇게 직접 주는 증정식까지 벌이면서 나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하고 미일 관계는 돈독하고 이 일을 바탕으로 잘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일단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도 한 얘기가 일본은 더 많이 미국 기업 물건 사야 된다. 지금 압박을 대놓고 했었죠. 네. 근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아, 네, 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아베 면전에서 대일 무역협상 개정을 일방 선포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거는 미국에 일본 자동차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의 내수를 늘려달라는 압박이죠. 이게 뭐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닌가 봐요. 이게 멋대로 그냥 트럼프가 얘기한 거고. 일본 너네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큰 거래를 발표할 것이다. 너무 큰 거래.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내수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네. 막 아베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베는 정말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미국에게 불평등하니까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아,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기해야 된다? 예, 폐기해야 한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베의 구상은 이 한미일 삼각연대를 구축해가지고 한반도를 일본 열도의 약간 부속품처럼 이렇게 발판을 삼아가지고 동북아에서의 미국을 대리하는 패권 비슷한 걸 좀 추구해보자 했던 건데 네. 이 트럼프가 이 미일 안전보장 조약 폐기를 거론하면서 이 자체가 흔들렸어요. 예. 이건 되게 큰 그거네요.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하게 보통 여긴다고 보는 게 미일 동맹인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걸 깨자 예. 트럼프가 폭탄을 여러 던지고 휙 가버렸네. 예, 판문점으로. 아베는 골프까지 아주 같이 옆에서 도우미처럼 따라다니면서 골프도 도와주고 이자카야라고 하는 그 전통 선술집에 가가지고 극진 대접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대접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무례하게 아베를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참 뭐라고 해야 되냐.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예,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 판문점을 가는 김에 겸사겸사 잠깐 들려가지고 일본을 삥 뜯으려고 한 거다 트럼프가. 네. 아베한테서. 그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아베를 조롱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드러나냐면 네. 일단 이 G20 상징물 앞에서 아베가 트럼프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연출샷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손을 잡고 악수를 했겠죠. 안 했는데요. 그래요? 그 짤을 봤어요. 아, 네. 이렇게 웃으면서 내밀었는데 네. 보고 1초도 안 돼가지고 돌리고 손을 이러고 있었습니다. 딴 데 쳐다보면서. 딴 데 쳐다보고 봤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악수도 안 했어요. 트럼프가. 안 해줬어요. 악수 이렇게 손 내는 거 봤다?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짤을 찾아보세요. 개무시한 거네? 개무시한 거죠. 네. 보고 못 본 척한 거예요, 이거. 예. 이게 트럼프가 작심하고 일본을 완전 짓밟아 놨네요. 짓밟아 놓은 거죠. 얼마나 장난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베를 여실히 드러나죠.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완전 작심하고 일본을 깨부셔놨는데. 네, 완전 깨부셔놨고요. 뭐 이유가 있나? 일단 미국 제국주의 속성은 비굴하게 굴릴수록 더 무례하게 대한다. 예. 김정은 위원장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송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근데 뭔가
트럼프와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뭔가를 더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뭔가 무례하게 구는 그런 트럼프가 미 제국주의 속성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러면서 트럼프는 또 침도 안 바르고 눈에 침도 안 바르고 또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환상적이고 잘 운영된 G20을 주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축하를 전한다. 빠진 것도 실수도 없었다. 완벽했다. 일본인들은 총리가 매우 자랑스러울 것이다. 아니 그럼 악수를 해줬어요. 그죠. 악수를 왜 안 해줬어? 대놓고 거짓말한 거니까. 아, 네. 근데 이 G20 과정에서는 트럼프는 강한 척을 했지만 미국의 힘이 무너져가는 과정도 보여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한미일 삼각연 군사연대. 네. 일단 뭐가 쫑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가 7개월 만에 비공식 정상회담을 이 G20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했나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현 국제 정세와 중대 지역 문제, 3자 협력 등이 유죄로 떠올랐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 질서 지지. 이걸 깨부순 게 미국이니까 네. 미국을 반대해서 유엔을 통해 이런 국제 질서를 존중한다는 자세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랬다. 이건 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인도가 뭉쳐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걸 볼 수 있고 네. 이게 또 다음 대목에서도 또 드러납니다. 또 나왔던 얘기가 세계 다극화,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그동안의 패권 체제를 배격하고 이 각 지역 국가가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세상을 지향한다는 비공식 회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미국의 지금 태평양 아시아 지역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중로 인도 이 회담은 그거랑 정반대네? 반대죠. 네. 그러니까 인도는 어땠냐면 모디 총리가 네. 약간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뭔가 악수하는 그런 사진을 취하긴 했는데 그게 형식적인 거였고 깊은 대화는 중국과 러시아와 다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미국의 전략이 이거 완전 파탄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한미일 삼각연대가 쭉 나고 중국, 러시아, 인도의 협력이 강화됐으니까 여기서 미국의 몰락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일본이 진짜 외교를 진짜 못했어요, G20 때. 네, 뭐 어떤 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일본 외무상이 네. 외상이 코노타로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위안부 합의가 이전 정부에서 합의된 건데 왜 이걸 깨려 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왔던 강경파죠. 나쁜 놈이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굉장히 이상한 걸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트위터 좋아해요. 이 사람도 트위터 좋아해. 좋아하는데 뭐였냐면 타로를 찾아라 라고 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정상회담 28일, 29일 올렸어요. 원리를 찾아라처럼? 예. 그거 그러니까 정상회담 과정에서 자기 찍힌 사진, 미묘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고 여러 사람 나온 사진을 찍고 네. 그걸 올려가지고 나 찾아보세요. 그런 놀이를 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외상이. 왜? 그러니까 왜? 아니 보통 어쨌든 정부 관리나 정치인이나 자기가 돋보이게 보통 자기 위주 사진을 올릴 텐데 그렇죠. 뭐 쓸데없는 짓을 했나 이럴 때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요. 이걸 누가 찾아보겠어요? 누가 귀찮게 자기 팬도 아니고. 네. 이 큰 외교 무대의 장을 이렇게 놀이터 삼은 그 자세부터가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건 G20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외교부 수장 자체가 이 모양 입고 있는데 뭐 그렇죠? 찾을 테면 찾아봐라. 그래서 뭔 짓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이 G20이 그래도 그나마 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는 식으로 공영방송인 NHK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띄워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 NHK에서 일요일마다 뭐 일본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때로는 아베 총리도 나와가지고 토론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뭐 짚어주고 그런 거 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날에 네. 판문점 3자 정상회동이 있었죠. 네, 그날 하고 있었군요. 바로 그 G20 폐막하고 다음날. 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속보가 들어오니까 네. NHK가 G20 얘기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생중계를 전환해가지고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G20 평가를 하던 뭐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미 그 회동을 생중계했다. 그런 셈이죠. 이런 만큼 일본 국내에서도 G20이 폭망했다는
인식을 아주 강하게 드러낸 거죠. 야, 정말로 역대급 G20이었네요.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대박이네. 예. 근데 아베는 이 G20 끝난 이후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G20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내용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을 지향한다 거든요. 네. 근데 그 7월 1일에 아베가 한 건 반도체와 그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한국에게만 수출하지 않겠다는 제재를 발표한 거죠. 아니, G20에서는 자유롭고 공정 막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렇죠. 정작 그 끝나자마자 예.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매우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한 예. 그 규제를 시작했군요. 예. 일단 한국이 엄청 얄미웠나 봐요. G20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필 그 다음날에 발표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뭔가 굳이 왜 그날을 골라가지고 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괘씸해 보였으니까. 사실, 예. 그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아마 전 세계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얘기는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신경도 안 써주고 북한과만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을 배제하려 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뜩이나 예전에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금 배상 판결이 나왔던 걸 인정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에 대한 보복이 삐진 이 상황에서 이뤄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보복 얘기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한참 전부 판결 당시부터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굳이 이 시점에 예. 사실 뭐 일주일 후부터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부터 할 수도 있는데 예. 굳이 7월 1일, 6월 30일 다음 날인 7월 1일 날 얘기한 거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7월 1일 그 정상회담이 이뤄지니까 네. 아베 총리 침착한 척하면서 말을 한 게 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은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 이래 북미 평화 과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진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엄청 삐진티 팍팍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 부비서실장 정도인데,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아베 총리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해야 할 결의가 있고 이후 미국 측과 연계해 조기 해결을 목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연계하는 건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네. 계속 혹시나 뭔가 있지 않을까 미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죠. 혹시라도 뭔가 있지 않아서 계속 알아봤대요. 미국에. 네. 딱히 뭐 없다. 정보도 안 주고 그랬대요, 미국이.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 3자 정상회동을 터뜨려 버린 거죠. 정보도 안 주고 트럼프는 이렇게 아베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미국하고 무슨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일본이 어쨌든 그래서 규제를 했는데 네. 뭐 일본이 한 규제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한국이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 수출 대국이에요. 네. 그런데 핵심 기술은 일본 기업들이 쥐고 있단 말이죠. 네. 일본 각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쥐고 있어요. 그 중에서 스마트폰의 액정도 포함해서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네. 또 리지스트, 에칭가스 그런 게 있다는데 네. 이걸 규제해서 한국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아, 네. 예. 이게 기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기형적이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관련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국가가 51개국이었거든요. 네. 유독 한국만 콕 집어가지고 한국이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 WTO의 절차를 어기고 있다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졌죠, 일본이. 그런 거 같이 대놓고 한국에게만 콕 집어가지고 이번에도 반도체를 우리가 너희 경제를 파괴하겠어라고 공격을 건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아베 총리가 했던 얘기는 이 규제 조치는 WTO 규칙과 맞다. 공정한 무역 어긴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건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위안부 합의를 깨고 강제징용 노동자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간 신뢰를 깨트렸다. 네. 그래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비서실장은 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가 G20 정상회의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이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한 얘기가 징용 문제에 따른 대항 조치로 한 건 또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본 기자들도 답답했는지 네. 보복 조치 맞잖아. 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식으로 계속 따졌다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예. 수출 규제를 했는데 예. 징용 문제에 따른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 일단 오사카 이 G20의 정상 의장국인 체면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한반도에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예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주변 우방 이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인 것을 깨트리는 행위를 직접 한다고 공식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말이 꼬여버린 거예요. 이런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핵심 기술은 일본이 다 가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엄청 안 좋다, 이거 엄청 큰 위기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도 일본이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큰일 났다 하면서 대책은 뭐냐, 문재인 정부 외교가 이따위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예. 큰일 났다라고 보는 우려가 좀 잘못된 것이다. 예, 잘못된 것이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일본 제품을 쓰지 않으면 못 만든다 뭐 이런 기사 같은 걸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있긴 한데 네. 일본에서 지금 아베가 처한 조치는 언뜻 보면 강해 보이지만 네. 7월 21일에 참여 선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승리하기 위한 연막 작전 같은 거다. 일시적인 조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있어요. 약간 네. 중도 보수 그런 정도의 성향인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일부러 한국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굳이 한 거죠. 예. 여기서 나온 평가가 뭐냐면 일본 정부가 조치한 이 규제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일본 기업만 나쁘게 하는 어리석은 대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대책이라고 하는 건가요? 왜 어리석은 대책이라고 했냐면 G20이 열린 오사카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품목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걸 네. 생산하는 공장이 일본에 여러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삼성이나 SK 등등에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삼성에 수출하는 길이 막혀버리면 그 중소기업들도 망하는 거다. 그럼 그 타격은 대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네.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단 그동안 자유무역을 주장해왔던 일본의 국제적 신뢰가 이번 조치로 크게 저하될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 이 반도체 공급처가 된 한국을 규제하면서 전 세계 경제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을 일본이 줄 것이다. 셋째, 그리고 이미 한국이 대체품을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거나 이 자체 개발을 진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에서 이걸 살 일이 아예 없게 될 수가 있다. 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처럼 예. 알아서 큰일 났어 알아서 기면은 물론 일본이 이기겠지만 맞서자고 하면은 일본이 진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게 선거용 쇼일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삐진 틈을 타가지고 선거용으로 한국을 이렇게 비판하니까 우리 좀 찍어줘 라고 하는 아베 정부의 아주 못해 처먹은 악다구니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일본 내에서도 나오는 평가고요. 선거를 앞두고 뭐 반한 감정을 뭐 조장해서 보수표를 예. 얻으려는 이런 수작이다. 예.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예. 마이니치 신문의 평가하고 일치를 거의 하는 건데 네.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할 텐데 일부 품목은 국산화를 위해서 공장까지 짓고 있는 것도 있다. 말이 나왔고 네.
또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일본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만을 겨냥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이 패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이 장기 싸움으로 가면 결국 일본이 패배할 길이다. 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 일본 이 행태를 보고서 진짜 자유주의? 자유경쟁? 이게 결국에 헛소리구나 막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경제를 무기로 이제 쓴 건데 이건 공정한 경쟁도 아니고 예.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엔 맞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진정한 자주의 자세겠죠. 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어떻게 보면 화풀이다. 라는 거고 일단 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은 어쨌든 아베가 계속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얘기를 할 의향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만나주잖아요. 북한한테 아무리 말을 하고 해도 돌아오는 건 뼈 때리는 충격적인 말이니까 그걸 아무리 상대하려고 해도 그건 너무 세. 일단 북은 패스하고 대신 한국을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북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찰진 말들을 많이 해서. 그쵸, 이따 얘기 또 할 텐데. 이따 얘기할 거예요? 네네. 약간 한국이 좀 더 만만하니까, 네. 훨씬 만만하니까. 예. 한국은 일단 때리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을 상대하는 우리 대응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광복회가 7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대 신일 반민족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여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 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논평이죠. 네. 약간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남북 공조로 이런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 이게 사실 한국한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한테 일본이 이럴 이유가 없잖아. 북이 회담 안 해주는 게 문재인 탓이요? 그것도 아니고. 문재인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중재를 안 해줘가지고 소개를 안 시켜줘가지고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진을 깔본 거는 미국인데 예. 우리한테 이러는 게 우리를 깔보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차마 미국은 못 때리겠고 북도 못 때리니까 그나마 만만해 보이는 한국을 때리겠다 이건데 이것도 망할 건데.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예, 고쳐놔야 하는 거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이번 판문점 3대 정상회동을 보면은 이 한반도 상황에서 아베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도 찔러보자는 거예요. 그런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한반도 주변 관련국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정상회담을 했죠. 네. 유일하게 쏙 하나 빠진 게 아베죠. 이에 대해서 일본의 도쿄신문에서 7월 2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못한 건 일본뿐으로 일본은 어쩔 도리가 없다. 아베 외교가 또 모기장 바깥에 놓였다. 패싱 당했다. 이런 평가까지 또 나왔네요. 뭐 과거사 청산을 해야지 뭐 그렇지 않고서 뭐 답이 있겠습니까? G20 후에 일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 일본의 극우 행보 막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고 결국에 벼랑 끝에서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가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아베는 G20을 통해서 일본 열도가 국제 무대의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세계의 역사의 무대가 됐다. 딱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시류를 좀 제대로 좀 알고 과거사도 좀 제대로 인정하고 진정한 남북과의 대화를 추진해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처리 당할 것이다, 아베가.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본 이 문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나경원 씨가 이상한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낸 이후에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 감정 외교를 하고 있다.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 이번 기회에 대일 외교의 무능한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매국노가 아니죠. 네. 일본의 입장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아베 정권 입장은. 이 나경원은 일본을 비판할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으니 이러니까 나베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알아서 일본한테 기여해야 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그런 아닙니까?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러기 전에 일본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어야지 이것만 탓하고 있는 아주 친일파다운 발언이 아닌가 싶으네요. 저는 이번 판문점 정상회동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또 뭐냐면 아베 정권이 물락할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거고 네. 7월에 참여선거가 있고 12월에 중요선거가 있는데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이 G20 통해가지고 잘 해보려고 포장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아베가 네.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한반도가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약간 과거의 나쁜 잘못된 습성을 개선시켜주고 진정한 진보로 나아가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한반도가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 열도의 나쁜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 상생이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을 응징하자는 예. 결론으로. 예, 나쁜 일본을 응징하자는 거죠. 아, 그쵸. 예. 일본의 나쁜 행보를 응징하자. 예. 이런 데서 사실 자유한국당 같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회방을 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억지를 깨부수고 일본에 대해서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사실 경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과 충격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지를 모아서 일본과 맞서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으로 세계는 2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5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